알람 시계 만들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빛감지 센서를 활용할 건데요. 빛감지 센서는 빛이 밝아지면 값이 낮아지고 어두워질수록 값이 증가하는 이 반비례를 따르는 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밝을 때는 값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센서 값은 반대로 낮아지는 것을 주의해 주세요. 값 범위는 0부터 1023까지로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소리 센서와 같죠. 네, 소리 센서와 같은 값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계 오브젝트를 추가를 하고 빛 감지 센서 값을 말하도록 해보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알람 시계가 시계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빛 감지 센서를 통해서 빛의 양을 받아들인 다음에 일정 이상 빛의 양이 들어오면 밝은 환경이 되면 그때 알람을 울려주는 시계이기 때문에 자, 먼저 빛의 양 그리고 빛 감지 센서 값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일단 잘못 나온 부분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빛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문제는 빛의 양이 아니라 빛 감지 센서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은 빛의 양이라는 그 변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빛 감지 센서가 맞습니다. 빛 감지 센서는 어디에서 가져와야 될까요? 그렇죠. 이 카테고리가 하드웨어에서 가지고 오겠죠. 하드웨어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센서 보드에 관련된 블럭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계속 반복하는데 어떤 걸 말을 하냐면 빛 감지 센서 값을 계속 말을 해주는 그 명령어 블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빛 감지 센서가 가지고 있는 값을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 현재 값의 범위가 0부터 1023까지인데 925 정도라면 현재 밝은 상태일까요? 어두운 상태일까요? 그렇죠. 어두운 상태이겠죠. 값이 어두워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1023에 갈수록 어둡고요. 그 다음에 0으로 갈수록 밝아지는 겁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해보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빛감지 센서 값은 밝을수록 그렇죠.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어두워질수록 커진다. 자, 이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는 빛감지 센서처럼 밝을수록 값이 작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수를 만들 건데요. 빛의 양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빛의 양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이 빛의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밝을수록 커지고 어두울수록 작아지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빛감지 센서 값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빛의 양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여기 빛의 양 대신에 빛감지 센서 값을 썼는데 알아보기 힘들게 반비례로 그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양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빛의 양이라는 변수는 이 아이콘이 자료에서 있었죠? 네, 엔트리의 자료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먼저 변수를 만들고요. 빛의 양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그 빛의 양을 어떤 식으로 정하냐면 1023에서 빛감지 센서를 빼주면 값이 반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0과 1023이 있었는데 자, 그 전에 빛 센서 값은 0일 때가 가장 밝을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어두울 때였죠. 그런데 이거를 1023에서 빼버리면 1023에서 0을 빼게 되면 얼마죠? 그렇죠. 1023이 되죠. 그래서 가장 밝을 때가 0인 값에서 이렇게 식을 바꾸게 되면 1023 값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어두울 때는 1023에서 빼기 빛감지 센서의 값을 빼는 거니까 가장 어두울 때의 값 1023을 대입을 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값이 반전이 됐죠. 가장 어두울 때가 1023이었지만 1023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0이 돼버렸고요. 가장 밝을 때가 0이었기 때문에 1023에서 0을 뺐기 때문에 현재 빛의 양의 값은 102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센서에서 넘어온 그대로의 값이고요. 센서 값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변수의 값입니다. 변수. 그러면 두 개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두 개는 서로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센서 값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값입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해진 빛의 양을 말하기 블럭에 적용을 해서 계속 반복하기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시계는 빛의 양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3번입니다. 주변을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면서 빛의 양의 값의 변화를 파악해보자. 자,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빛감지 센서가 아닌 빛의 양이라는 변수는 밝을수록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밝을수록 커지고 어두울수록 작아지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친 거고요. 1023에서 뺀 과정을. 그래서 주변이 밝아지면, 즉 빛의 양 값이 어떻게 되면요? 커지면 그때 삑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호루라기 알람 소리가 들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자, 이걸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알고리즘 설계를 해봤더니 빛의 양이라는 값이 800보다 커지면, 충분히 밝아질 때 800보다 커지면 글자 보이기라는 신호를 보내서 텍스트 글상자, 그렇죠. 글상자를 보여야겠죠. 그 다음에 호루라기 소리를 재생하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800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숫자를 바꿔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양 값이 800보다 커질 때까지 이것을 계속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 판단은 컴퓨터 입장에서 빛의 양이 800보다 크다는 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한 번만 실행할까요? 아니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얘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될 코드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이 육각형 모양, 이 조건이 만족을 한다면 빛의 양이 800보다 이상일 때 실행되는 블럭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죠. 그때 글자 보이기 신호를 보내서 텍스트는 그렇죠. 글자를 보여야겠죠. 그 다음에 소리를 재생합니다. 호루라기 소리를 재생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 코드가 들어가는 거는 현재 시계예요. 시계. 시계 오브젝트에서 신호를 보내면 누가 받아야겠죠? 그렇죠. 이 B라는 글상자가 받아야겠죠. 그래서 글상자가 신호를 받아서 모양을 모양을 보여야겠죠. 보이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완성한 코드를 보면은 이 만일 블럭이 반복하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여기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만일 블럭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는 코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